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0.8%가량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2% 하락하면서 수급이 악화된 하루였습니다. 개인들만이 시장에서 매수세를 보이면서 시장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했던 그런 하루였죠. 주말 앞두고 금요일장이 이렇게 하락 마감하면서 많은 분들의 걱정이 커지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2부, 3부 3시간 동안 상담 방송으로 이어지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1부부터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배트맨은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 1부에서는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위원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위원님 지금 시장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락할 것 같으세요? 했더니 올해 농사는 다 지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오늘 그렇죠.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연말 양도세 회피 물량은 진작 얘기를 했었죠. 그게 지금 작동을 하는 거고요. 예정된 물량을 누가 먼저 탈출하느냐 그 게임이었는데 기관이 먼저 손을 쓴 거랍니다. 이번 주에 기관이 굉장히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요. 매도가 많다기보다는 매수가 없죠.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6주 후에는 예정된 양도 회피 물량이 예정돼 있는데 그 물량을 지금 누가 들어가서 선뜻 받지 못한다. 수급이 지금은 뒷받침되지 못하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이제 아마 이번 주에 8월부터 이런 일이 있었죠. 드물게 이제 주봉으로 5%에서 7% 사이 음봉이 나오는 경우를 계속 맛보고 있는데 8월은 바로 넘어갔고요. 9월도 2주 후에 또 넘어갔고 이제 10월 다시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마 다음 주에 일부 반등은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떤 전략을 세울지 지금부터 좀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가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덤빌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지금은 좀 잘 마무리해서 연말 연초를 대비한 준비하는 시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은 2달 반 동안 연말을 좀 잘 대비를 하시고 또 내년에 새롭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함께 박원재 위원님과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려 있습니다. 검색창에 서울경제 박원재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이번 주 주말에 좀 주식 전략들도 세워보시고 다음 주장부터 함께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에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문자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는 샵 0082번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하는 문자번호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다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똑같이 적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접수를 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3시간 동안 상담 진행되니까 지금부터 접수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74님이 보내주신 코닉 글로리입니다. 매수가는 3,885원에 비중은 34%고요. 아이고, 좀 매수를 하신 다음에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9월 말쯤에 한 24% 정도 급락세가 나왔는데 위원님, 이 종목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반등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코닉 글로리라는 기업을 보면은 어떤 기업이든지 이 기업이 하는 일과 과거의 업력, 추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는 일은 유무선 보안 솔루션 사업과 화장품 사업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4차 산업 관련해서 빅데이터, 보안 이런 쪽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의 업력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2007년부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매출액이 100억에서 한 300억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영업이익을 낸 적이 없습니다. 당기순이익이 4년 적자 났다, 한 번 빨갛게 만들고 또 적자 났다가 만들고 이렇게 반복을 해서 본업 자체에 딱히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지는 않는데 직전에 올라갈 때 아마 그런 4차 산업 데이터나 어떤 이슈로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꼭대기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이슈 따라가서 고점에 물리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시장도 약세를 흘러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제 주저앉았던 가격대까지 와서 아마 급반등은 어려울 것 같고 서서히 올라오면은 차기 주도주 쪽으로 좀 종목을 바꾸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부근으로 주가가 올라온다면 좀 주도주 종목에 조금 더 눈을 둘러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관심을 좀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해 주셨고요. 다음 문자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0443님이 보내주신 셀트리온입니다. 매수가는 28만 4천 원에 비중 20%고요. 28만 4천 원이면은 손실권에 계신데 셀트리온하고 방금 그 코닉글로리하고 차트가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셀트리온 전망은 어떨까요, 위원님? 뭐 주가가 떨어지는 건 시장 때문에 떨어지는 거니까 네. 요즘 뭐 어떤 차트를 봐도 우상향하는 종목은 그렇게 없죠. 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빠지는데 셀트리온은 아마 올 초에 빅7이라 해서 BBIG 지수의 대표 지수로 많이 올랐어요. 네. 15만 원에서 34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반대급부로 이제 이 가격에서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셀트리온은 뭐 내년에 다시 성장주로 자리매김할 확률이 많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나와서 발표했듯이 코로나19 치료제를 국내에서는 아마 가장 앞서서 임상 신청을 했고 승인받았고 내년 초에 출시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어쨌든 치료제가 나오면 이게 대단한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나 EPS가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해 좀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은 좀 들고 가시자. 어차피 지금 빠진 거는 시장 영향도 있고 지금은 그냥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뭐 코로나 치료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성공적인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주가 흐름이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다. 좀 들고 가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도 문자입니다. 5901님이 보내주신 유니슨이고요. 매수가 6,200원에 비중 10%입니다. 유니슨은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왔잖아요.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11% 빠졌는데 혹시 오늘 들어가셨다면 좀 손실을 그래도 많은 손실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그렇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유니스는 정부 정책 수혜를 한 몸에 맡고 있는 기업이에요. 풍력단지 조성을 했던 경험이 있고 아마 수주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죠. 수주 앞으로 이 풍력단지는 국내에서 계획하기로는 몇십 배 이렇게 성장하는 재력이고 국내 풍력단지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니슨이고 또 유니슨은 최근에 경영권 변동이 있었죠. 그래서 토종 펀드가 주도적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사실 보잘게 없었는데 과거의 업력을 보면은 뭐 매출달이나 이익달이나 볼 게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가 이제 기대죠. 다만 최근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1,000원대에서 8,000원대까지 어느덧 시총도 뭐 1조 가까이 육박을 해서 변동성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비중이 10%시니까 들고 가시되 한 5,000원 밑으로 들어가면 추가 매수해서 물타서 한번 내년까지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수혜주인 만큼 5,000원 밑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춘 뒤에 수익을 더 크게 보는 전략으로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은 전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롯데 쇼핑이요. 롯데쇼핑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83,000원에 20%입니다. 83,000원에 20% 들고 오셨고요. 83,000원이면은 수익권에 계시네요. 혹시 네. 매수를 언제 하셨을까요? 좀 됐어요. 조금 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수익권에 다행히 계시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큰 수익 낼 수 있는지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어려운 장에 그래도 좋은 종목을 갖고 계세요. 예, 예. 83,000원에 들어가셨으니까 약간 수익권이신데 네. 시장하고 관계없이 요새 이마트를 포함해서 이제 더 이상 빠질 수 없을 만큼 빠진 종목들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쇼핑, 온라인하고 이제 오프라인 쇼핑인데 롯데 쇼핑도 지주회사 성격도 있고 뭐 자산 매각도 해서 온라인으로도 진출을 해서 이제 아마 바닥 찍고 올라가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갖고 계시되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최근 흐름에서 봤듯이 이쪽 섹터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갖고 계시다가 예. 크게 욕심 부리지는 마시고 예. 한 10만 원 수준 오시면 이익 실현하시고 현금 갖고 계시다가 예. 연말쯤에 내년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바꿔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만 원까지 매도 시점을 잡으면 안전할까요? 네,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셔서 네. 10만 원 근처에 가면 일단 이익 실현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9만 5천 원을 보고 있는데 너무 낮은가요? 아니요, 9만 5천 원 수준부터 서서히 이익 실현을 하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일단 판 거는 현금 갖고 계시다가 예. 연말쯤에 이제 좀 주도주로 다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롯데쇼핑 주가 10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상담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필옵틱스에 필옵틱스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13,700원에 50%입니다. 14,700원에 50%요. 13,700원. 예. 13,700원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익권에 계시네요. 다행히도. 예, 예. 필옵틱스 매수를 언제 하셨을까요? 한 3주 전쯤에 했습니다. 3주 전쯤에 매수하신 이유는 제가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 그래도 주가가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이 종목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매수하신 이유는 혹시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는지? 이게 그 디스플레이 OLED 쪽이나 뭐 자회사가 2차 전지 쪽으로 실적 올해도 그 실적이 턴어라운드고 내년도 실적이 괜찮다 그래가지고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예, 예. 그 스토리로 지금 장이 빠지는데도 올라가는데 내년도에 아마 좀 기대가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에요. 예, 예. 특히 이제 2차 전지 헝거리 공장 같이 진출을 해서 배터리는 지금 굉장히 증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증설 사이클의 수혜를 원래는 이제 필옵틱스는 OLED 공정 장비, 뭐 FMM 이런 공정 장비였는데 2차 전지까지 이제 한날을 얹어서 가기 때문에 양수 겸장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한번 비중이 좀 살짝 많으시니까 예. 한번 조금 16,000원 이상대에서는 한 20% 비중만 좀 줄였다가 갖고 가보세요. 그렇게 해서 연말에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시장 자체가. 예. 그러면 뭐 보다 좀 싸게 재매수할 수 있을 기회도 있고 또 한 종목에 50% 갖고 가는 거는 아무래도 종목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누어 놓는 필요도 있으니까 종목은 제가 볼 때도 참 좋은데 종목의 한 비중이 좀 과다하다. 그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끝나고 공신가문 뉴스가 나왔는데 네. 전환 청구권 행사라 가지고 뭐 한 110만 주 정도 나왔던데 그거는 시장에 큰 타격이 없겠습니까? 코스닥 기업은 다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려울 때 자금 조달을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네. 그 예정된 거를 다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요새는 뭐 이 정도 110만 주면은 작지는 않은데 이 정도는
크게 지장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이 어려울 때는 이게 물량 부담이 들 때가 좀 있기는 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기업이에요. 기업이 앞으로 이런 사업 성장이나 이게 많다면은 그걸 위해서 투자를 한 거니까 뭐 크게 발목을 잡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중요한 건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피롭틱스 좋은 기업이라고 해주셨으니까 한번 어떤 모멘텀 가지고 좀 나아가는지 체크하면서 들고 가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오늘 네. 어떤 정보 들고 오셨어요? 일진 머티리얼즈요. 일진 머티리얼즈요. 매수가랑 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53,000원에 20%요. 53,000원에 20%. 네네. 아이고, 좀 높은 큰일 가격에 났어요. 매수를 하셨어요. 네. 8월쯤에 들어가신 거예요? 네, 제가 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4개월 음. 됐거든요. 아,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대요, 위원님. 네.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걱정이 많으시죠? 네, 주식이 원래 이렇게 네. 매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주식이라서 네, 걱정이 될 텐데 뭐 네.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아, 그래요? 예, 그 지금 한 20% 수준 빠지셨는데 네, 웬만한 종목 다 이래요. 아, 시장이 지금 밀려서 네, 웬만한 종목은 다 이런 모양인데 네. 이게 또 올라가면 또 언제 그래라는 듯이 최고 올라가는 게 시장이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요, 예, 그냥 계속 가지고 가면 예. 저기 매수가는 올 수 있나 그게 궁금하거든요. 뭐 매수가 내년이라도요. 오는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진짜요? 예, 걱정하지 네. 마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아세요? 네, 2차 전지 2차 전지에 뭘 하고 있어요? 뭐 그거까진 모르고요. 2차 전지에 그 동박이라고 예. 음극재를 이렇게 포일에 싸가지고 이제 거기다 발라요. 이 동박에다가 아, 예. 그걸 이제 감싸줘가지고 이제 그 똘똘똘똘 마른 그 구리 선에다가 이제 응극할 물질을 바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필수 장비예요. 이거 하는 회사도 몇 개 없고 예. 이거를 찍을 때 아주 몇백 미터 이렇게 찍어서 내는데 기술력이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어서 예. 그렇게 많이 들어올 수도 없어요. 다만 이제 이게 2차 전지가 핫하다 보니까 프리미엄은 좀 받고 있었어요. 싸지는 아, 예. 않아요. 예. 근데 내년부터 굉장히 증설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수요가 엄청 늘어납니다. 아, 그래요? 예, 수요가 엄청 늘어나서 네. 아마 이제 내년부터 일어나는 그 증설 수혜를 받을 게 확실히 되고요. 네. 아마 갖고 계시면 뭐 수익권에 나실 텐데 기간은 네.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 20% 갖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냥 갖고 계시다가 연말쯤에 네. 혹시 더 빠져 있으면 연말쯤에 한번 추가로 10% 정도만 물탈 생각을 해보세요. 아, 더 빠지면요? 네, 지금은 당장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가격에 더 빠질 수도 있나 봐요? 네, 지금은 그냥 가만히 내두시고 네. 12월 달 중순경에 어떤 가격이 오는지 보고 계시다가 예.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던지 그렇게 하세요. 아, 그냥 가지고 가면은 되는 거죠? 예, 크게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거 뭐 네. 급락할 종목은 아닙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세요. 예. 네. 네, 주식도 처음 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셨는데 다행히도 일진 머티리얼즈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연말까지 끌고 가 보시다가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 좀 낮춰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은 저희가 유튜브 채팅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판다 코판다 님이 보내주신 아남전자입니다. 매수가는 2,430원이고요. 비중은 12%입니다. 본전가 탈출 여부를 좀 확인하고 싶으시다는데요, 위원님. 아남전자는 이슈가 참 많아요. 네. 이슈가 많아서 뭐 하만과 커넥티드카 플랫폼을 구축한다 해서 자율주행으로 많이 엮여요. 그래서 뭐 원래 본 바는 이제 사운드 제품의 AI 기능을 접속한 이게 주 산업인데 그쪽 실적은 별게 안 나오죠. 재무추이를 보시면은 그저 매출액의 영업이익이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니까 이건 본업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 하만과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이걸로 올라가는데
최근에 자율주행이 많이 올라가니까 안암전자도 그것 따라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자율주행은 실질적으로 가시화되는데 국내 밸류체인이 접목될 회사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430원이면 장하고도 밀려서 좀 그러신데 사실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다시 자율주행 바람이 불어야 또 움직일 텐데 이런 테마는 언제 바람이 불지 모르니까 그거 예측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12% 다행히 비중이 얼마 안 되시니까 지금 뭐 장이 빠져서 밀린 건지 테마가 힘이 없어서 밀린 건지 구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어쨌든 큰 기대하지 마시고 좀 2,000원 선 부근 가면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00원 선까지 올라오면 손실을 보더라도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챙겨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민킴 공구님이 보내주신 유닉 퀘스트. 네, 매수가는 11,8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약 손실권에 보고 계시고 지금 재무나 실적은 괜찮은데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재반료까지 붙이면서 부탁을 하셨어요. 앞으로 유니캐스트 좀 어떻게 해볼까요? 유니캐스트도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이죠. 시가총액 3,000억인데 재무가 괜찮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지금 재무 추이를 보면은 3,000억이면 한 300억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뭐 300억까지 나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회사도 이슈가 뭐가 있냐면 자회사가 있을 거예요. 자회사가 드림텍이라고 드림텍이 이제 코로나 뭐 상용화 뭐 이런 것도 있고 AI 매트릭스라는 그런 자회사도 있고 아다스 기대감도 있고 뭐 그래서 이 자회사 이슈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자회사 이슈로 이렇게 움직이는 기업은 추정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게 11,800원에 이제 시장이 밀렸으니까 밀렸는데 글쎄요. 이런 기업을 좀 추정한다는 게 대단히 좀 어려워서 어쨌든 지금 어려운 장에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주식이에요. 저가권의 바닥에 있는 주식이 아니고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회사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차트로 무너진 것 같지는 않고요. 9,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대단히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000원 손절 라인을 보고 아마 왔다 갔다 하면서 매수가 근처 오면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근처에서 좀 정리를 해보시라고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힘내자님이 보내주신 KM입니다. 매수가는 13,350원에 비중 10%고요. 반도체 이슈도 있고 마스크도 있고 여러 테마에 묶여있어서 샀다고 하시는데 고견을 바랍니다 라고 부탁드리고 있어요. KM은 좀 여러 섹터군에 묶이기는 했는데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맞아요. 이거 좀 가능할까요?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게? 음, 매수가는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KM은 뭐 이제 이 정도 가격이면은 좀 뭐 버텨볼 만은 한 것 같아요. 반도체 라인이고 이제 뭐 미세먼지 마스크를 이제 확장해서 사실은 방진복하고 이제 클린룸 이쪽에 있는데 그쪽이 클린룸을 하다 보니까 MB 필터 마스크까지 확장을 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마스크가 굉장히 공급 과잉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 이제 우리가 마스크 수출이 계속 늘어나니까 아마 실적표에서 그게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재무 추이를 보시면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당기 순이익도 늘어나고 다만 최근에 마스크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프리미엄은 좀 붙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60주선을 받고 지지받을 곳에서 지지받고 있거든요.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여기서 한 16,000원 정도? 그 정도를 타겟으로 해서 한번 끌고 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KM 지금 매수 단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하시니까 16,000원 선까지 끌고 가 보시고 수익 실현 해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은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밤늦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서울 반도체요. 서울 반도체요. 매수가랑 예. 비중은요?
15,530원에 10%입니다. 15,530원에 10%요? 예, 아유, 수익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게 흘렀는데 제가 전문가님께 앞으로 또 끌고 갈 수 있을지 여쭤볼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려운 장에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아주 예. 기분이 좋아요. 예. 서울 반도체는 어떻게 사게 되셨어요? 테레비 보고 샀어요. 좋다고 하셔서요. 예. 서울 반도체는 LED 업체라는 건 알고 예, 계시잖아요. 예, 예. 그 정도밖에 몰라요. 네, 삼성전자가 예. 내년도에 그 미니 LED TV를 낼 계획이 있어요. 예. 그 미니 LED TV를 내면은 예. 한 몇백만 대는 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서울 반도체가 이제 LED를 하는 회사니까 예. 이 LED가 사양 산업인 줄 알았더니 이제 효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을 줄 알았던 게 살아난 거라서 예. 조금 갈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냥 갖고 계시다가 이거 예. 결국 삼성전자가 미니 LED를 어떻게 마케팅해서 얼마 파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뉴스 보시면서 예. 삼성전자가 미니 LED를 지금 판다더라 이런 얘기 나오면 좋은 얘기입니다. 예, 예. 그게 잘 팔린다라면 더 좋은 얘기예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뭐 했는데 잘 반응이 없다 이러면 안 좋은 얘기입니다. 예, 예. 이 뉴스만 보십시오. 예. 지금은 이제 기대감으로 예. 조금 더 갈 거예요. 그리고 예. 만약 삼성전자가 뭐 200만 대 이상 팔리면은 예. 제법 갈 수도 있으니까 예, 한번 예. 들고 10%니까 한번 들고 가 보십시오. 그렇게 예, 예.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네, 조금 더 보유하시다가 더 큰 수익 나시길 바랄게요. 다음 상담도 전화로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대답이 빠르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예, ENF 테크놀로지. ENF 테크놀로지 매수가랑 비중은 네. 어떻게 되세요? 14,140원에 20%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수가? 45,140원에 20%. 45,140원에 20%요. 네. 아이고, 조금 손실 보고 계시는데 네. 비중이 그래도 적당해서 제가 전문가님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답답하시죠? 네. 시장이 밀려서 그래요. 네. 시장이 밀려서 지금 뭐 IT주뿐만 아니고 최근에 기관의 매매를 보시면 굉장히 매도가 많이 나오죠. 이게 기관이 먼저 이제 연말 회피 물량을 빼려고 이렇게 팔면은 장사가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ENF 테크놀로지는 이제 그 박리액, 필수 현상액 이걸 하기 때문에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프로세스에 꼭 들어가는 필수품이에요. 그래서 하이닉스하고 LG 디스플레이 거래를 하는데 121선까지 닿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더 빠지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요. 다만 회복하는데 좀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추매는 추매는 지금 하지 마시고요. 네, 어느 지금 정도? 시장이 좀 불안전한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매는 그 불안전한 상태에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좀 안정을 찾은 게 확인된 다음에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어느 지금은 정도? 손절매 타임도 놓쳤고 그냥 갖고 가시다가 네. 이게 뭐 계속 빠지지는 않아요. 기본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어느 시점에서 돌아가면은 뭐 취득가 이상 가서 내년에는 수익도 줄 텐데 이 구간을 잘 견뎌야 돼요. 네. 그러니까 조금 심리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우실 텐데 그냥 뭐 두겠다 이렇게 그냥 마음 드시고 그냥 지켜보시다가 추매는 어느 정도 가격 선 좀 정해줘 보세요. 추매 가격이요. 네. 글쎄요, 뭐 더 빠져봐야 이게 뭐 35,000원 밑으로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뭐 35,000원 수준에서 잡으면 될 텐데 그걸 가격을 그때 정하셔도 좋고 네. 그냥 연말에 한 보겠다 이렇게 보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연말에 추매하라고요? 연말에 보통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와서 네. 한 12월 초에 좀 많이 밀려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넉넉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해보십시오. 네. 네, ENF 테크놀로지는 뭐 35,000원 밑으로는 빠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연말까지 좀 잘 버텨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대주전자재료요. 대주전자재료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49,700원, 비중은 50%요. 49,700원에 50% 맞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우, 지금 좀 손실권에 계시는데 대주전자재료 매수를 언제 하셨을까요? 8월 달에 했어요. 8월 달에 들어가셨어요. 제일 조금 주가가 고점일 때 들어가셨네요. 아, 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제가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답답하시죠? 네, 예, 주식이 올라가면 신나는데 떨어지면 다 이렇게 좀 심 빠지게 해요. 네. 제가 주식을 몰라갖고. 네. 네, 그렇게 새로 그래서 그냥 들어오셔서 사는 이제 것만 또 많이 샀어요. 그래서 네. 그래요. 새로 들어오셔서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건데 네, 종목은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네. 대주전자재료가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들어가셨나요? 뭐 전기차 뭐 그런 재료라고 그러던데요. 전기차의 음극재에 네, 실리콘 첨가물이라고 네네. SiOX라고 이제 실리콘의 탄소를 네. 좀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실리콘을 섞는데 그 네. 실리콘 산화물을 첨가하는 게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하는 일이에요. 네, 지금은 이제 그 포르쉐 테라칸 한 종에 들어가 있는데 LG화학을 통해서 네. 매출이 아주 조금 들어갑니다. 그죠? 네. 한 80억 정도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네. 이게 앞으로 5년 동안 네. 엄청 성장한다는 거예요. 엄청. 네. 그래서 뭐 네. 어느 증권사 리포트에는 한 5조까지 매출이 나온다. 뭐 이렇게도 써놨는데 그건 네. 리포트일 뿐이지만 어쨌든 성장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시장,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기업은 기대를 받을 거예요. 다만 네. 지금 이게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 엄청 올랐거든요. 네. 항상 주식은 네. 오른 거 자체가 큰 위험이에요. 네. 그래서 이 좋은 종목을 한 2만 원 수준에 잡았으면은 굉장히 좋았는데 예. 이제 아주 높은 가격 5만 원에 잡으셨기 때문에 좀 힘드신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의 성장성을 봤을 때 그러면 버리자 이렇게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네. 이제는 그냥 뭐 갖고 가시면서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이 네. 기업은 다시 고점을 뚫고 올라갈 잠재력이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예. 다만 시기를 넉넉하게 한 내년 상반기까지 보세요. 예. 그렇게 아니 뭐 그때까지만 가도. 그래서 떨어지는 건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네. 또 궁금하면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저기 한 조그만 49,500원. 네? 지금 너무 떨어져서 지금 45,000원만 돼도 한 반절을 제가 반만. 비중이 정리할까요? 높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네. 좋아요. 45,000원 갔을 때 한 네. 반 정도 줄여놓으면 심리적으로 위안이 됩니다. 예, 그렇-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대주전자재료는 또 너무나 또 성장성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내년에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때까지는 참아보시고 비중을 좀 축소하는 의견도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제가 유튜브 채팅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폴린허 님이 보내주신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매수가는 124,000원에 비중 10%고요. TV만 시청하셨던 우리 시청자님께서 유튜브 처음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임상 2상 때 진입을 하시고 현재까지 보유 중이신데 중간에 매도 시기를 놓치셨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린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해볼까요? 엔지캠 생명과학은 그 EC18이라고 녹용 추출물로 해서 요새 이제 항암제는 병력요법이 대세입니다. 병력요법과 이제 ADC 기술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내추럴 NK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걸 하는데 엔지캠 생명과학이 하는 게 이제 호중구 감소증이라는 거를 치료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녹용 추출물이라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용요법에 꼭 들어가는 첨가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다만 제약바이오는 이게 참 추적하기가 어려운 게 이 파이프라인이 언제 실행이 될지 이거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 봄가을에 있는 그 암학회나 이런데 연구 학술지 발표할 때 보통 이슈가 많이 지나가요. 그래서 봄에 있고 가을에 있는데 올해는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 내년 봄에 이제 4월에 다시 한번 그런 거 학술 회의가 있을 때 갈 텐데, 그래서 보면은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10%시니까 12만 4천 원에 10% 수준은 뭐 갖고 갈 만한 회사로 봅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년 봄에 다시 한번 그동안 경과나 이게 모아서 발표를 하면 또 한 시세를 낼 확률이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세하게 상담해 주셨는데 엔지캠 생명과학 대응 전략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다음 상담은 냉개미 님이 보내주신 ABL 바이오입니다. 매수가가 32,100원에 비중은 20%인데요. 우리 애청자님께서 또 보내주셨는데 지금 손실을 너무 많이 보고 계세요. 의원님. 어떻게 해볼까요? 자, 32,100원에 20%인데 네.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중항체 이쪽이에요. 그래서 면역세포 작용하고 뭐 파이프라인을 플랫폼을 그래바디 IBT 세 개의 플랫폼을 갖고 진행을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이중항체 항암 이런 거는 굉장히 기간이 길어요. 굉장히 기간이 길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봄, 가을 항암협회, 암협회 여기 발표 때 보통 이슈가 나고 그 다음엔 좀 깔아앉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시기가 지나서 떨어지면 내년 봄에 또 아마 항암협회 뭐 이럴 때 이슈가 돼서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해 주가가 뭐 작은 폭이 오른 건 아니고 한 100% 올랐기 때문에 아마 좀 완만하게 흐름을 이어갈 것 같아요. 여기서 새롭게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발표하기 전에는, 근데 통상 그런 게 항암협회를 통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아마 좀 지루한 시간이 들 것 같습니다. 그 지루한 시간을 견디기 어려우시면은 한 3만 원 수준 올라온다면 교체 매매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는 어차피 이슈거든요. 난 그냥 내년 봄까지 한번 가볼란다 하면 그렇게 가는 것도 전략이고 두 가지 전략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만 원 부근에서 손절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년 봄에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쪽으로 사이클이 돌아온다면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전략 이 두 가지 챙겨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은 문자입니다. 8131님이 보내주신 제일파마홀딩스 매수가는 25,800원에 비중 30%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참 어떤 종목은 잘 가는데 어떤 종목은 못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좀 하락을 해줬는데 제일파마홀딩스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글쎄요. 제일파마홀딩스는 아마 홀딩스인 거 보니까 지주회사인 것 같은데 브랜드 수수료, 뭐 투자, 경영자문 수수료, 임대 수익 역시 지주회사를 하네요. 뭐 이런 거고 뭐 제약 사이드가 있나 했더니 제일약품, 이쪽이군요. 제일약품도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 아주 복합적으로 하는 기업이에요. 재무 추이를 한번 보면은 그냥 1,000억 매출에 올망졸망한데 시가총액을 보니까 3,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업 구조로 프리미엄은 좀 받고 있는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시장이 흐르니까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18,000원 가격이 흔들리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18,000원은 좀 지지되지 않으면 그 아랫단으로 좀 깊은데 25,800원 조금 답답한 상황이네요. 글쎄요. 일단 추세는 좀 깨져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버티면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종목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18,000원은 좀 지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8,000원 지지가 안 되면
좀 위험한 권역이다. 18,000원 하에서 조금 손절 대응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파마홀딩스 참 어려운 종목인데요. 18,000원 선 지지 여부 좀 확인해 보시면서 주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입니다. 5051님이 보내주신 JW생명과학. 오늘 제약 상담 많이 들어오네요. 매수가는 19,950원에 비중 25%고요. 마찬가지로 손실권에 계십니다. JW생명과학은 어떻게 해볼까요? JW생명과학은 기본적으로 아마 이게 수액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액 전문이죠. 그러니까 수액 회사는 뻔합니다. 하는 회사 딱 3개로 과점화되어 있고요.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기복 자체가 없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일자죠. 갖고 계시다가 한 10% 수준 수익 생각하시고 10% 딱 수익 보겠다 이런 계획 갖고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관계없이 크게 무너질 회사도 아니고요. 그런다고 크게 올라갈 만한 매출 성장이 있지도 않습니다. 딱 나눠 먹는 회사라서 박스권에 있다. 그러면 그냥 이거 가지고 10% 수익 보겠다. 이렇게 계획 잡으시면 딱 좋은 회사입니다. 네, JW생명과학은 뭐 그렇게 크게 무너질 회사도 아니고 10% 정도 수익 보고 들어가셨으면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다음 상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IHQ요. IHQ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200원에 20%입니다. 2,200원에 20%요? 예, 예. 2이네요. 맞춰서 예, 예. 사신 건 아니죠? 예? 맞춰서 사신 거 아니죠, 숫자? 예, 예. 네, 장난이었습니다. 2,200원이면 좀 손실권에 계신데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글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조금 오래돼가지고. 한 1년 반 좀 넘게 거의 2년 예. 가까이 돼 가시는 것 같아요, 차트상. 일단 오래 들고 계셨으니까 대응 방법 좀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오래 들고 계셨는데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좀 답답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IHQ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어요? 뭐 매각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갔거든요. 좀 그러셨군요. 짧게 먹으려고 했더니 네. 단타로 들어갔다가 지금.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원치 않게 장투가 되는데 예. 주식은 어쨌든 그 가치 대비 좀 싸야 되는데 예, 예. IHQ는 드라마 제작사라서 어떤 예. 뉴스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드라마 예, 예. 제작하면 기대된다 이래서 이제 또 나오고 그런데 예.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또 기대만큼 안 된다 이런 게 좀 반복되는 그런 회사일 수밖에 예. 없거든요. 예, 예. 근데 드라마 제작 능력은 있는 회사라서 항상 기대감은 갖고 있는데 그 한 방이 안 터져요. 이게 엔터는 예. 좀 한 방인데 그 한 방이 안 터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본을 예. 계속 늘려서 자본금이 꽤 커요. 730억 자본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730억이라는 건 굉장히 큰 자본금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웬만큼 빵 터져도 이게 들어간 돈이 많아서 나눠 먹을 게 별로 없는 그게 좀 단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는 굉장히 그 영화나 뭐 이런 게 이제 신작이나 노래가 나왔어요. 이게 히트가 될지 안 될지 사전에 알기는 굉장히 어렵죠. 예, 예, 그렇죠. 이런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는 그렇게 쉬운 투자가 아니고요. 20% 수준으로 이제 오랫동안 공부는 잘 하셨는데 결국 엔터는요 한 방이 터져야 됩니다. 그 한 방이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는데 IHQ는 그동안 드라마 제작이나 이런 게 업력이 길어서 그런 잠재력은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갖고 가 보십시오. 갖고 가셨다가 한번 빵 터지면 취득가 옵니다. 근데 그게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열심히 뭘 만들고 있을 거거든요. 뭐 이렇게 저기 혹시 망하거나 뭐 이렇게 뭐 그렇지는 없어지는 않아요. 건 아니죠. 그런 회사는 아니니까 한번 지금 뭐 그래도 완전히 뭐 1,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오는 중인데
앞으로 위주 드라마 제작이나 이게 물량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기다렸으니까 한번 20%를 가지고 원래 엔터는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한 방. 예. 한 방이 나오나 안 나오나 뉴스플로어에서 IHQ가 드라마 제작한다거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꼼꼼히 챙겨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IHQ. 고맙습니다. 네. 좀 오래 들고 계셨는데 이왕 들고 계신 김에 조금 한번 주가 흐름 시세 분출 확 나올 때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박원재 위원님과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장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음 주장 우리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하면서 힘든 장 같이 이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박원재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다양한 시황들, 주식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은 또다시 유튜브 채팅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팅 좀 많이 읽어드리고 있는데 김미연님의 채팅입니다. 원익 IPS고요. 매수가는 35,2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원익 IPS 주가가 좀 최근에 올라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손실이 좀 크세요. 어떻게 해볼까요? 갖고 가셔야 돼요. 갖고 가셔야 되고 원익 IPS가 떨어지는 거는 기관이 팔아서 그래요. 매도를 보면은 지금 IT 전체적인 현상인데 기관과 외국인이 열심히 팔아요. 수급이 지금 언밸런스 났기 때문에 원익 IPS라는 기업은 이제 우리나라 장비 업체로는 탑입니다. 그러니까 종합 장비 업체로서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모든 장비, 공정 장비, 증착 장비, 식각 장비 다 들어가는데 국내 장비 소재 국산화 이슈에도 항상 앞단에 서 있는 기업이고 원익 IPS는 돌아설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밸류를 보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현재 1조 5천억인데 1조 5천억에 걸맞는 수익이 작년에 이제 올해 한 1,500억 예상을 하고요. 내년도에도 이제 한 1,900억 영업이익 예상을 해서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되 연말에 좀 변동성을 견디시자. 10% 수준이시니까 혹시 이게 더 밀려서 3만 원 밑으로 들어가면은 뭐 10% 정도 더 넣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시장이 불안하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지켜보다가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가시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짧게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님이 보내주신 아톤입니다. 매수가는 28,6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바로 부탁드릴게요. 아톤은 뭐 핀테크 관련이죠. 보안 솔루션 간편 인증 뭐 이통삼사랑 패스를 운영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손을 잘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8,600원이시면은 뭐 지금 장 밀리는 대로 밀렸기 때문에 비중 10% 들고 가시면은 결국 4차 산업 또 정부가 주도하는 빅데이터 데이터 산업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오늘 종목 상담하시면서 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끌고 가셔라. 지금 장에서는 추가 매수나 뭐 이런 새로운 종목 진입보다는 보유 종목들 들고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해 드렸으니까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박원재 위원님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까지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어지는 2부에서도 상담 진행되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